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월요병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요병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이 마치고 나면 긴장감도 좀 풀리고 그리고 월요일 장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 주말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면서 심지어 월요일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휴대폰으로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휴대폰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7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대박친구 1부 용쟁호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용쟁호투는 다비드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 두 분 중 한 분의 단독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백호랑이죠.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쪽으로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범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랑이의 주식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범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범 선생님 혹시 금요병 있으신가요? 금요병이 좀 있죠. 하루 일주일 동안 좀 집중을 했는데 이제 좀 진짜 긴장이 살짝 풀리고 오늘은 이제 방송을 하지만 좀 주말 동안 좀 오히려 월요일이 기대되진 않고 그래요? 네, 월요일이 기대되진 않고 또 주말에 좀 쉬었다 재충전했다가 월요일에 다시 집중하는 이런 게 저는 이제 월요병이라면 월요병이 오는 거죠. 저한테는. 한 주 동안 너무 이렇게 열심히 달리셔서 그렇죠. 주말 동안은 강의도 푹 쉬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아요. 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 시장은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는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이 나왔지만 떨어진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요. 네. 오늘 같은 날도 무려 1% 정도의 하락폭이 나왔지만 사실상 체감 업종,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 대형 바이오주들이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꼈던 지수 하락은 약 2% 이상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떨어진 종목도 너무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증시가 다시 한번 혼조 속에 들어가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어려운 구간, 다시 한번 과거 3월 달에 떨어졌던 그런 두려움이 다시 재발될 것 같은 부러움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오늘 싹 해결해 드리고 주말에 저도 쉬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투자자분들에게. 그때 용쟁호투 진행하실 때도 네. 코스닥이 굉장히 좋게 갈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주춤했는데 그래도 좋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매수 저점 기회다. 저점 기회다. 이렇게 볼 정도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낙관적으로 코스닥 850포인트 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거기에 좀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강의와 시황 이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준비하신 강의 주제가 올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대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시황부터 한번 얘기하고 네.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황부터. 자, 오늘 왜 증시가 하락했는지 가장 이슈가 큰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미중 간의 갈등? 맞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중국의 휴스턴에 있는 영사관을 폐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오늘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 안에서 이제 또 영사관을 이제 폐쇄하겠다. 이게 맞불 작전으로 그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작년에 있었던 그 미중 무역 갈등이 관세 전쟁으로 이어졌고 또 올해도 이런 영사관 전쟁으로 더 깊어지면서 이제 무역 단절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좀 증시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증시를 악재로 볼 수 있는 이슈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화면을 좀 띄워서 오늘 메모장을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증시 하방 원인, 실적 악화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이슈로. 네. 코로나 이슈로 실적이 악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기업, 일이라든지 경제인들이 많았는데 막상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죠. 네.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가총액 1등과 아니면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1등 기업이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LG전자는 어떠해요? LG전자.
LG전자도 좋게 좋게 나왔죠. 나왔죠.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SK하이닉스 어제 발표했습니다. 좋게 나왔어요. 또 선방했습니다. 선방. 그럼 실적이 악화가 돼가지고 떨어질 거라는 우려는 일단 해소가 됐네요. 해소가 됐고 두 번째로 볼게요.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 많이 우려하는데 외국인 이탈.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대한민국 수급으로 과거 2010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외국인이 대량 이탈을 하면서 그리고 IMF 때도 있었습니다. IMF도 외국인의 대거 이탈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증시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예요? 올해 초부터 올해 초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22% 부근이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대한민국 코스피 안에가. 근데 지금 수치가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스닥은요. 올해 초 약 6% 비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중은 외국인들이 4.8% 정도 비중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 초보다 지금 지수가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앵커님? 올라갔죠. 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떨어졌는데도 지수 하방 압박을 받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과거 지수의 흐름과 트렌드와 달라졌다는 거죠. 개인들의 수급으로. 그럼 한 가지밖에 이제 안 남았네요. 외국인 수급으로도 대한민국 흔들 수 없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외부 변수.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대한민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국이고요. 대한민국 수출 비중 가장 높은 2위 국가 미국. 그 사이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역 거래를 많이 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싸워버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좀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수출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에 외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혹시 미국의 시가총액 1등 회사가 어디 나라인 줄 아세요? 시가총액 1등? 애플이요. 어떻게 하시지?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요, 앵커님. 네, 그럼요. 그렇죠. 우리 아이폰, 애플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인데 애플의 실적에서 매출 비중이 중국 쪽에서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중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게. 굉장히 대략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50% 이상일 것 같아요. 50%까지는 아닌데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20% 정도.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가 가장 많이 지금 주가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애플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워렌 버핏이죠. 네. 워렌 버핏이 애플의 지분, 그러니까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안에서 애플의 비중을 40% 이상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엄청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게 애플이에요. 근데 중국과의 미국 간의 관계가 점차 악화가 된다 할수록 애플이 중국에서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당 트럼프의 이 이슈가 진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한 내용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은지 이거는 뭐 판단이 다르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을 아니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중국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변수가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또 요즘에 핫한 기업이 또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2차 전지 회사고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이 1등 회사예요. 전 세계 자동차 안에서 1등하는 회사고 테슬라가 지금 미국 안에서 나스닥 안에서도 7등입니다. 시가총액이. 엄청 크다는 회사죠. 근데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에요.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20%? 그보다 좀 더 높아서. 30%? 30%. 그렇죠. 테슬라의 매출이 30%가 중국에서 나와요. 지금 이제 흑자가 이제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와가지고 당교하겠다. 당교해서 애플도 실적 떨어뜨리고 그리고 테슬라도 실적 떨어뜨리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라도 부양을 시켜야 됩니다. 주가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테슬라가 급락이 나오고 애플이 실적하면 급락이 나온다. 그럼 오히려 자기 지지율에 악화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 악화, 대한민국 실적 악화도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2분기까지 대한민국 대기업들 실적이 선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LG
LG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선방을 했고, 두 번째 외국인의 이탈도 오히려 대한민국 지수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부 변수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정치적인 이슈일 뿐이지 이게 외국인 다른 요소로 대한민국 여파를 할 수는 없겠다. 이게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인 거고요. 그러면서 올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강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주도 업종을 잡으셔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목표했던 기대 수익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주도 업종을 그래서 바이오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바이오 강의를 이제 잠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한마디, 주도 업종을 바이오 업종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강의도 바이오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시장이 올해 상반기 지금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종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어딜까요? 코스닥에서? 코스닥뿐만 아니라 그럼 코스피 안에서요. 제약 바이오? 그렇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 지금까지 올라왔던 제약 바이오가 하반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거는 한번 차트로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일단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업종들이 지수로 끌고 가는 업종들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잠시만요. 네. 업종을 볼 수 있다면 과거 한번 사도록 조건 검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 7월 달까지 올라간 업종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올라가면 딱 검색을 딱 눌러보니까 작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 2배 이상, 150% 이상 올라간 업종, 작년 기준입니다. 올라간 종목 보니까 화이트 진로 홈리스, 남영 비비안, 이건 일본 수의 이런 그런 플레이위드, KMW, 5G겠네요. 네페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본다 그러면 자, 차트 이게 작년에 막 올라간 흐름입니다. 이게 네페스라는 차트고요. 유비커스 홀딩스 작년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요. 국일재지 그래핀 관련주죠. 오이솔루션, 키네마스터, UTI, 클래시스, 주민턴의 샘코. 작년이에요. 작년인데 제가 지금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회사라든지 언급한 게 없죠. 없죠. 작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승 나왔던 바이오 업종이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도 강했던 종목들이 없을 거라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크게 올라간 바이오 업종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1월 달부터 올해 7월 달까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또 검색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들. 네. 검색을 딱 해보니까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200%,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을 한번 보니까 네. 첫 번째 JW 중해제약, 디스커버리, 일양약품, 제약이 되게 많네요. 신일제약, 신풍제약, 셀트리온제약, 시젠, 진단키트죠? 네. 랩지노믹스, 진맥트릭스, 옵티팜, 알테오젠, 휴마시스, 매드팩터, 수젠텍. 아이고야. 근데 이거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슈와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회사고 또 매드팩토도 사실상 매드팩토가 임상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네.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그런 종목과는 좀 관계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바이오 안에서도 이렇게 몇 프로, 2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벌써 상반기 그리고 6월달, 7월달까지 왔는데 대부분 80%까지 제약 바이오가 많다. 근데 사실 지금 제약 바이오가 상반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네네.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왜 과거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신라젠이라든지 왜 부진이 좀 나왔을까요? 왜 바이오 업종들이 왜 대부분 좀 네. 어려웠을까요? 작년이 재작년. 그걸 한번 이제 해답이 보일 것 같아요. 바이오 업종이면 왜 투자자분들이 왜 바이오 업종을 좀 두려워하죠? 그거는 적자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부실 기업이라든지 적자 논란 아니면 부실 회계 논란 이런 게 작년에 많았잖아요.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코롱 티슈 질환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았는데
올해 올라간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을 보면 실적이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시즌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시즌이 고평가다 이런 말은 맞지만 기업이 얼마 정도 지금 실적이 나오냐면 지금 올해 예상치가 7천억입니다. 7천억이 매출액인데 영업이익이 4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의 50% 육박한다. 60% 넘는다.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사실 영업이익은 10% 미만, 100억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 업종에서는 특히 진단키트 이런 업종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막상 해보니까 근데 보통 네. 제약바이오들은 꿈을 먹고 산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끌고 있는 업종이 우리가 지금 바이오가 작년과 재작년 다르게 실적을 바탕이 되는 업종들이 끌고 가고 있어. 이게 시젠도 있고 또 코스피 안에서 시가총액 5등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상반기에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약 30% 가까이 나옵니다. 30%. 네. 그러면 지금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이오를 팔아가지고 약을 팔아가지고 시밀러를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팔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이 10% 20%밖에 안 나오는데 바이오 회사들은 내 물건을 팔아가 진단키트를 팔아가지고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지금 실적주를 아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매면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선두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을 바탕으로 끌어올리면서 바이오 풍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트렌드가 좀 나오고 있다. 이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외부 변수도 크게 악재가 될 거 없고 지금 추세도 상반기고 크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게 대부분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이 실적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실적주가 올라가기보다는요. 일단 바이오가 작년에 떨어졌던 신라젠이라든지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떨어진 이유는 네. 받쳐주는 대형주들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라젠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었던 종목인데 왜 무너졌냐면 바이오 회사들이 실적이 바탕이 되거나 셀트리온도 받쳐주지 못했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좋긴 했지만 걸출한 흐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중소기업이 무너지더라도 대형주들이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의 실적주죠. 시즌 실적주죠. 다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중형 회사들도 기대감을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커지면 시즌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 회사가 커지면 셀트리온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지금 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실적주로 IT도 부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전문가님, 범 선생님이 보시기에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실적주는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실적주들을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실적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 선방했죠? 주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SK하이닉스 실적 좋았는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오히려 현대차, 어닝 쇼크 나왔죠. 근데 갑자기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트렌드가 실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 그럼 뭐예요? 가장 바이오에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예요? 실적도 안 되는데 임상 실패하면 그냥 하한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일단 대형주들이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실적이 불안하신 분들도 실적으로서 바이오도 선방하는 업종들도 많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유동성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도 바이오 쪽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실적이 기대가 되는 IT 상반기에 한번 투자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생각보다 재미없었죠. 근데 바이오는 지금 찍으면 종목을 공략해버리면 단기간 안에 급등 나오는 패턴이 많은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작년에 상반기에 제가 아까 월봉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작년에는 바이오 업종이 한 종목도 없었어요.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부각되는 바이오 업종이 없었던 거였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바이오 업종들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순환 돌면서 바이오 업종들이 올라갈 가능성을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거기 안에서 포트폴리오가 편성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예측과 전망인 거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바이오 쪽에서 순환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일단 바이오 업종은 제가 눌리더라도 다시 뜰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주식이 실적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를 왜 눌렸다 또 뜰 가능성이 높은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특히 시젠 같은 경우가 우리가 거래량으로 하죠. 범 선생이 가장 차트 안에서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거래량이 좀 안 보이니까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거래량 이제 보이시나요? 네. 거래량. 자, 이때 시젠 같은 경우가 3월 달에요. 3월 달에 거래 대금이요. 1조 이상 터졌습니다. 1조 이상. 1조, 2조. 이 정도면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과 비슷해요.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바이오, 특히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업종에 이미 3월 달부터 관심이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업종이 지금 결과론 조짐입니다. 거래량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 7월 달 기준입니다.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3월 달 대비 3월달 대비 주가가 시즌이 올라갔어요? 주가가요? 네.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네. 그러면 이 기술적 지표를 보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업종이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3월 달에 삼성전자보다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당연히 바이오 업종들도 만약에 3월 달, 4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업종들이 하반기에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업종들이 순환매 될 가능성이 높고 범 선생님 우리 노란텍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6월 말에 7월 초에 7선 종목으로 바이오 업종들을 많이 드렸었죠. 노란텍 오신 맞아요. 분들에. 네. 그중에 한 종목 중에서 대박난 종목이 한 종목이 화일약품입니다. 그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일약품. 네, 화일약품. 제가 공략했던 시기는요. 6월 말 7월 초였습니다. 노란톡에 드렸던 종목이 화일약품이었는데 이 종목을 드렸죠. 근데 범 선생이 어떤 기준을 봤냐면 시즌도 3월 달에 거래량 들어왔는데 다시 올라갔는데 화일약품도 실적이 바탕이 됩니다.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적자 기업이 아니죠. 제약회사다 보니까 바이오 회사는 아니고 제약회사인데 테마도 다양하고 이런데 지금 거래량 지금 보이시면 거래량과 차트가 언제 올라갔습니까? 3월달, 4월달에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5월달, 6월달엔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시젠도 거래량이 3월달에 삼성전자보다 많이 나왔다가 다시 바이오 흐름 나와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업종들, 소외받았던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범 선생은 차트가 역배열이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 돌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손실 볼 가능성보다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공략 포트 전략을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드렸었죠. 그럼 화일약품이 어떤 논리 단기간의 이슈는 없지만 거래량을 보고 시즌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5월달, 6월달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6월달, 7월달에 종목이 빠집니다. 그러면 또 9월달, 10월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죠. 그럼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발굴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종목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면 미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선취배. 범 선생이 지금 영재공투에서 호랑이 선생님이긴 하지만 제가 이데일리 전에서는 제가 길목 라인 길목대장 아니었겠습니까? 길목대장. 그래서 이런 길목 라인에서 잡을 수 있는 화일약품도 길목 라인인 거고요. 지금 좀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종목이요? 네. 제가 종목들이 좀 많이 뽑아놓긴 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종목 상담도 해야 되고 또 강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내일 토요일 10시 오전 네. 10시에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종목들을 선별해 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도 확률 높은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네네. 바이오 종목 안 올라간 종목 2선 2종목 정도를 제가 뽑아서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온라인 방송을 제가 내일 토요일 낮이 아니라 오전 10시에 방송을 해서 이 종목을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과 비슷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범 선생님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후속 바이오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대박친구 용재호투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강의가 지금 진행
진행되고 있지만 강의 후에는 종목 상담도 진행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계속 이어서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종목들을 그러면 그 길목 라인에서 아니면 눌림목에서 잡아가지고 이거 뭐 3%, 5% 뭐 수익 보려고 뭐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업종이 제가 아까 뭐가 많이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뭐가? 기술적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 네. 거래량이 삼성전자보다 CJ만이 많이 터진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고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엄청 큰 종목 2조 5천억 종목인 알테오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알테오젠이 최근에 다시 신고가를 뚫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길목 라인에서 잡았으면 내가 2주 동안 들고 갔을 때 이 종목의 기대 수율이 나오는가? 이걸 좀 지루한 과정을 길었을 때 제가 봤을 때 IT 종목 기다려가지고요. 2주, 3주 기다려가지고 수익률 10%, 5% 기대 수익률 그런 종목보다는요. 어차피 기다릴 거라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기대 수익률이 20%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변동성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많고 내가 물리더라 종목을 손실을 보더라도 다시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복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또 바이오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시황 말씀드렸을 때 외부 변수와 수급 그리고 대한민국 실적 악화 이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여지고요. 지금 유동성 랠리로 봤을 때는 올라간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거래량이 풍부한 종목들이 더 거래량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업종들을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시면 아마 지금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온다 하면 충분히 좀 기대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 선생님 오늘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이 바이오주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온라인 강의도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와 관련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바이오주도 관심주로 선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으로 열려 있는데 방송 시간 안에 9시까지만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용쟁오토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지금 약 30분가량 정도 안에만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강의가 종료가 되신 거죠? 아니요, 한 번 더 포인트를 조금 잡아드리고 나오셨나요? 이제 강의를 종목 상담 한번 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자, ABL 바이오, 코스닥 중형주에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제가 노란톡에서 종목 상담을 가장 많이 받은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ABL 바이오. 근데 제가 노란톡에서 그리고 이데일리 우리 대박친구 분들에게 설명을 어디서 난 ABL 바이오 손실 중입니다. 15% 손실 중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추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재진입을 하시는 가격대를 제가 정확하게 얼마에 잡아드렸냐면 27,500원 이하에서 잡아드렸어요. 아마 녹화 방송이라든지 노란톡에서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27,500원 어떤 기준으로요? 종목이 고점 대비 30%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바이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변동성으로 다시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종목 바이오 종목을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꼭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하반기 제약바이오가 대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강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센트럴 모텍님이 남겨주셨고요. 오늘 회직 안 가고 통닭시켜서 방송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이 필명처럼 센트럴 모텍이시고요. 매수가는 33,000원, 보유 비중은 15%. 오늘 3만 원이 깨졌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보고 계시는데 오늘 회식도 안 가셨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일단 시가총액이 3천억 이하인 중형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신규 상장 작년 11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막 랠리를 펼치다가 올해 들어와서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월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가장 지지가 됐던, 가장 대한민국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25,000원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종목 봤을 때는 지금 신규 상장했고 거래를 크게 무너지는 흐름 안 보여지다 보니까 비중만 크지 않으시다면 제가 지금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요. 좀 더 여유롭게 보시고 급하지만 않다 그러시면 25,500원 부근에서 2차 추매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하반기 다시 지수 상박 나올 것 같거든요. 순환 돌면서 이 종목도 35,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간에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은 추매 전략만 좀 잘 세우신다 그러시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강의를 해주셔서 그런지 제약바이오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풍이님이 신풍제약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하시고요. 159,000원. 매수하셨고 폭포 맞았습니다.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요. 158,000원이요? 네, 159,000원. 9,000원. 거의 상한가 부근이네요. 정말요? 네. 이제 범선생 이제 용재모토 방송 보셨으면 이런 종목들은 제가 주로 추천드리지도 않고 이런 공략을 들어가지도 않긴 하는데 네네. 제약바이오 종목에서도 리스크가 크죠. 왜냐하면 제가 화일약품도 제가 드렸던 자리가 보면 바닥권에서 드렸고, 그렇죠? 순환매장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신풍제가 너무 고점에서 좀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아무리 제약바이오 좋다고요.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2개월 동안 2만 원 하던 종목이 6월 초만 하더라도 지금 몇 배입니까? 2만 원이면 지금 8배 가까이가 좀 올라간 종목입니다. 800%가 좀 올라갔어요. 오늘까지 고점 부분도 한다 그러면. 그럼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그리고 또 이게 음봉으로 제가 봤을 때 데드캣 바운스가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 안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심적으로도 좀 편할 것 같고 다음 종목으로 다른 바이오 종목으로 좀 가시는 게 비중이 높지만 않다 그러시면 이 종목은 좀 정리하시는 게 다음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 정도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세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 본저권 안 하더라도 한 11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확 줄이시길 바랍니다. 비중 확 줄이세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제약바이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범 선생님이 제약바이오가 좀 이끌고 갈 것이다. 그 주도를 해 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순환매가 올 거라고 보시는 만큼 그에 대한 강의, 온라인 강의 내일 또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노란톡에 올려두도록 할 텐데요. 그 링크는 오늘 9시까지만 채팅창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오늘 9시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재모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반도체 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네, 반도체 봐드릴게요. 서울 반도체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4,500원. 보유 비중이 20% 정도 들고 20%요? 계십니다. 네. 서울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뭐 D램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 이름 들어가지면 반도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명 칩이라든지 조명 LED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름은 반도체인데 사실상 이제 좀 조명 반도체 회사라고 좀 봐도 되는 그런 회사죠. 근데 최근 수급이 거래량은 좀 들어왔습니다. 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거 5월 달에 거래량 슈팅 한번 나왔었고요. 4월 달에 슈팅 한번 나왔었고요. 올해 2월 달에 거래량 슈팅이 한번 나왔었네요. 근데 이 거래량이 들어왔던 거는 일단 주가가 떨어지진 않지만 매집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서울 반도체의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바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바탕이 반도체도 실적이 좋은 애들도 안 가는데 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또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목표 구간은 충분히 지금 수익 구간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16,000원 단기 목표가 드리고요. 네. 정고점 중기 목표가 1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보다는요. 좀 더 탄력적인 좀 더 거래량 풍부한 종목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렸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나이즈 님이 6개월째 물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매수가가 4,800원, 보유 비중은 20%. 이렇게 진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4,800원이죠. 네, 제이종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역시 그 화장품 회사입니다. 화장품 네. 회사면 화장품 회사라면 이슈가 매출도 있겠지만 테마주로서 본다 그러면 역시 중국과의 관계예요. 중국인이 방한을 대한민국 많이 하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테마 본다 그러면 실적이 바탕이 안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그런 이슈가 나와야지만 좀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네. 충분히 거래량은 작년 지금 4,800원 구간이잖아요. 이 네. 정도 부분이면 예,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있다 보여지는데 또 조금 여유를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좀 오래 길 들고 가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바닥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수도 오래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좋다 그러면 바이오 업종들이 강세에 보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화장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순환 돌면서 2차 전지라든지 업종들이 순환하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바닥이 끝난다 그러면 충분히 5,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시는 거를 좀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이준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그렇게 바탕이 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5,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셔라.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손절치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씀. 추면하지 마시되 그렇다고 팔지 말아라. 이게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조금 6개월째 물려서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기둥이 필명이시고요. 한유진 앵커님, 범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녹십자셀 남겨주셨습니다. 46,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보유 비중이 너무 높아서 힘들다고 하세요. 보유 비중이 얼마인지는 남겨주시지 않았는데. 46,000원 이요? 네네. 바이오에 이제 투자하시는, 물론 요즘 주식 투자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뭐 5%, 10% 구간도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을 오래 해보시면 사실 바이오의 변동성은 20%, 30%도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은 그런 구간이긴 하거든요. 네네. 많이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근데 지금 뭐 손실권이 약 10% 미만인 것 같아요. 뭐 비중은 좀 크시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지금 거래량 부분인 것 같아요. 3월달, 4월달에 뭐 혈장 테마라든지 그런 이슈가 불면서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슈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7월달에도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한번 거래량 슈팅이 한번 들어왔네요. 그리고 최근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가 나올 때 최근 3일 동안 강세가 나왔죠. 이런 종목이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까? 아직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오히려 소외가 됐단 말이죠. 근데 소외가 된 종목들이 바이오 업종들이 순환이 돌면서 한 번씩 점핑이 나오거든요. 화일약품도 그런 논리인 겁니다. 소외받았다가 갑자기 상한가 가는. 그러니까 녹십자셀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시가총액 5천억 부근의 중형 회사긴 하지만 일단 모기업이 녹십자라는 회사가 있고 모기업이 바탕이 되다니까 회사가 부진해가지고 크게 뭐 상장 폐지라든 이런 리스크는 좀 적은 회사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높고 바닥은 잘 지켜주고 있다. 10% 구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간을 보여주고요. 저는 이 종목 하반기에 매수 구간보다 매수한 구간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55,000원까지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4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요. 4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오히려 추매를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계신 것 긍정적으로 같아요. 이번에는 강아지 님이 남겨주신 상담, SK 디스커버리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2,000원. 52,000원에 매수했는데 막판에 쭉 내려왔다고 하고요.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이렇게 고점에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종목이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많은데 네. 고점에서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주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다 주식이 해서 쉬운 수익률이 나오겠죠. 근데 주식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마의 순환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안 올라간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습관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디스커버리 이슈가 지금 두 번 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SK 바이오팜 상장으로 지금 이슈가 7월 초 6월 말까지 불은 거고, 지금 디스커버리는 SK 사이언스의 또 상장 기대감으로 한 번씩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네요. 터치를 했다면 보면
일단은 지금 나쁘진 않아요. 자리로 봤을 때는 SK 관련주 안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장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사이언스. 근데 갭이 좀 떠 있는 상황이죠. 비중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이 종목이 떨어질 것도 다시 한번 SK사이언스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35,000원 무거까지 한 번 더, 그러니까 뭐 엄청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게 요즘 시장이에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크게 손실 나는 구간에서 오히려 추매가 들어가 되는 거고, 이런 자리까지 두렵다? 그러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저는 손절보다는 만약에 35,000원이 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줘. 그 전까지는 떨어지더라도 추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표 구간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목표 구간은 좀 더 높게 보시고 6만 원까지 보셔도 충만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상담 진행되기 전에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주식 범 선생님이 올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순환매를 돌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총정리를 내일 다시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진행이 될 거고요. 제약바이오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꼭 강의 들으셔야 할 것 같고, 아직 들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도 꼭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10시요. 그런데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노란톡에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네.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가량 남아 있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에 방송 시작 전에 링크를 노란톡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범 선생님 바이오는 아니지만 LG 이노텍 한번 봐주시죠. 1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15%. 쫄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LG 이노텍 한번 봐주실까요? 네, LG 계열사 중에서 일단은 좀 높은 성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LG 이노텍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딱 나옵니다. 바로 애플이죠. 애플의 애플에다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좀 고점이긴 한데 추세가 지금 바이오 업종들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다른 업종들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3일 이틀 동안 좀 떨어졌다고 해서 좀 불안하실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 애플이 성장을 하면 LG 이노텍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인데,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애플을 몇 프로? 포트 비중을 43% 정도로 지금 담아놓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믿고 지금 애플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LG 이노텍이 그렇다고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플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 보여주고, 그럼 이 종목은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보다는 오히려 추매 라인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IT 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5천 원 부근,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염두에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추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전에까지 안 오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목표 구간을 전고점 이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만 원을 목표로 잡아드리고 매수 구간은 13만 5천 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네, 마지막 한 종목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처음이라 자꾸 실수하네요. SKC 솔믹스 4,350원, 보유 비중 25%. 이건 추천받아서 들어가신 종목인 것 같고요.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데 조금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SKC 솔믹스 잘 못 들었는데 평단가가 얼마라고요? 평단가가 4,350원. 4,350원. 아직 손실 구간이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니네요. 10%도 안 되고 한 7, 8% 정도 구간인 것 같은데, SK 솔믹스가 무슨 기업인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작년에 일본 수혜로 반도체 소부장 그런 관련주로 좀 엮여져 있는데, 올해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슈가 불고, 또 SK 관련주로서 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사이언스 거기까지 기대감이 있는 그런 계열사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좋고, 이 종목을 내가 손실된 부분을 마이너스 15% 오기 전까지는 추매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오히려 더 2차 베팅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추매를 하시고 더 높은 구간, 좀 전고점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0원 이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진행하시는 온라인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오늘 그렇죠. 신풍제약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시간의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맞아요. 뭐예요? 제약바이오 다 떨어질까요?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들 종목 상담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고점 종목들을 추격매수하셔가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범 선생이 지금 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이런 순환매 돌기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모아가는 자리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일약품을 드렸고 그 또 7선 종목 중에 프로스테믹스 이런 종목도 어느 구간입니까? 3,500원 부 이런 바닥 구간 안에서 제가 컨택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네. 떨어질 가능성, 순환매가 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순환매 과정과 바이오 안에서 고점이 아니고 저점에서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내일 10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링크를 받으실 수 있으려면 네네. 채팅창을 들어와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게 왜 10분, 이렇게 제한을 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 100분, 제가 100분 이게 선착순으로 방송을 좀 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방송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신 분들을 방송 중에서만 들어보신 분들에게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이제 비번이 이제 걸리거든요. 10분 맞아요. 뒤면. 네네. 그래서 들어오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 강의를 해주셨던 것 이어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총 정리를 내일 오전 10시에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아까 화일약품 후속을 잇는 제2의 제약바이오주 관심주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9시까지만 채팅창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남아있네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재고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